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집사님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우리 집 고양이는 쳐다도 안 보고 쿨하게 잠만 자고 있는 거죠. 애타게 이름을 불러봐도 귀만 쫑긋하고는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방에서 참치캔 따는 소리가 칙 하고 들리는 순간 방금까지 시체처럼 자고 있던 녀석이 빛의 속도로 달려오죠. 이럴 때마다 현타가 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냥 캔 따개인가? 이 녀석은 날 알아보는 걸까? 아니면 그냥 밥 주는 사람 일로 생각하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과학이 밝혀낸 고양이의 소름 돋는 인식 능력,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간택받지 못할 뻔한 집사 생활을 구원해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을 무시하는 양아치의 이름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고양이라는 동물의 본질을 살짝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강아지들은 보통 주인님, 충성, 이런 느낌이라면 고양이들은 아시죠? 닌겐, 네가 감히 나를?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건 고양이들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들의 진화 과정 자체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개들은 무리 생활을 하며 서열에 익숙해졌지만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단독 생활을 하는 사냥꾼이었거든요. 자기보다 훨씬 큰 인간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최근에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고양이에게 주인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덩치 큰 룸메이트 또는 의지할 수 있는 엄마 고양이 같은 존재에 가깝다는 거죠. 개에게는 주인이 있지만 고양이에게는 스태프가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스태프라고 해서 우리가 하찮은 존재라는 뜻은 절대 아니니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목소리입니다. 2013년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고양이에게 주인의 목소리와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려준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고양이들은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자 귀를 쫑긋거리거나 고개를 돌리는 등 명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고양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자기 집사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말은 맨날 무시하죠? 라고 생각하셨죠? 그게 바로 이 실험의 핵심입니다. 고양이는 집사의 목소리를 알아듣지만 대답할지 말지는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죠. 정말 고양이다운 결론 아닌가요? 이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 잘 들었어. 근데 지금은 좀 귀찮네. 라는 고양이식 표현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솔직한 감정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 냥이가 대답 안 해준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녀석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분의 목소리를 스캔하고 분석까지 마친 상태니까요. 두 번째는 얼굴 인식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는 사람 얼굴을 구분 못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양이의 시력은 우리 인간처럼 세밀하지는 않아요. 색깔을 구분하는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단순히 얼굴 생김새만으로 사람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바보가 아니죠. 그들은 시각 정보뿐만 아니라 목소리, 냄새, 행동 패턴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사람을 입체적으로 인식합니다.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의 실루엣만 보고도 아, 저 사람이다 하고 알아보는 것처럼요. 2005년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낯선 사람의 사진보다 주인의 사진에 더 오래 시선을 고정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고양이가 주인의 얼굴을 분명히 특별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부은 얼굴로 고양이 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누구세요?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오늘따라 집사 얼굴이 빵빵하군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양이에게 있어 냄새는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바로 주민등록증과도 같습니다. 후각이 매우 발달한 고양이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냄새로 기억하고 구분하죠. 당연히 매일 함께 사는 집사의 냄새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안정감을 주는 정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 고양이가 다리에 몸을 비비거나 킁킁 냄새를 맡는 행동 많이 보셨죠? 이건 단순히 반가움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어디서 뭘 하고 온 거냐, 다른 고양이 냄새는 안 묻혀왔냐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종의 입국 심사라고 할 수 있죠. 또한 고양이들은 자신의 냄새를 묻히는 영역 표시 행동을 통해 강한 유대감을 표현합니다. 머리나 뺨을 여러분의 몸에 부비는 헤드번팅이 대표적인 예시죠. 이것은 고양이의 페로몬을 여러분에게 묻혀 이 사람은 내 거라고 찜하는 행동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이런 행동을 자주 한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그저 밥 주는 사람을 넘어 고양이의 소유물이자 가족으로 완벽하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렇다면 고양이들은 우리를 정확히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많은 동물 행동학자들은 고양이가 인간을 덩치가 크고 좀 이상한, 하지만 친절한 다른 고양이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고양이들은 다른 고양이에게 하는 행동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미 고양이에게 하듯 꾹꾹이를 하거나 꼬리를 바짝 세우고 다가와 몸을 비비는 행동, 서로 털을 핥아주는 그루밍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 등이 모두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른 종족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 방식 안에 우리를 포함시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주는 사료와 간식을 사냥감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집사가 사냥에 성공해서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주는 아주 능력 있는 엄마 고양이처럼 생각한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어쩐지 우리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산 비싼 사료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 먹더라니. 그들에게 우리는 생존을 책임져주는 든든한 보호자이자 가족인 셈입니다. 주인이라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훨씬 더 따뜻하고 평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양이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인식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안전기지 효과 Secure Base Effect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갔을 때 엄마가 곁에 있으면 안심하고 주변을 탐색하는 것처럼 고양이들도 집사가 곁에 있을 때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고양이와 주인을 낯선 방에 함께 두었을 때 고양이들은 주인을 중심으로 주변을 탐색하고 주기적으로 주인에게 돌아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방을 나가자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불안해하며 울거나 문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을 보였죠. 이건 고양이가 주인을 단순히 밥 주는 사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보호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고양이가 집 안에서는 세상 용감한 척하다가도 병원에 가거나 낯선 곳에 가면 유독 여러분에게 찰싹 달라붙는다면 바로 이 안전기지 효과 때문입니다. 집사야, 네가 있으니 든든하다. 나를 지켜줘 라는 의미인 거죠.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고양이와 소통하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면 되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눈키스 또는 천천히 눈 깜빡이기입니다. 고양이 세계에서 상대를 빤히 쳐다보는 것은 어디 한번 해볼까 하는 도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반대로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는 것은 나는 너에게 위협적이지 않아. 너를 믿고 편안하게 생각해라는 의미의 아주 강력한 신뢰의 표현이죠.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여러분을 보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뜬다면 그건 사랑해, 집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도 똑같이 천천히 눈을 깜빡여주면 고양이와 아주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하고 믿는다는 답장을 보내는 셈이죠.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낯선 사람이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다가갔을 때 고양이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접근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고양이와 눈이 마주치면 사랑을 담아 천천히 눈을 깜빡여 보세요. 아마 여러분과 고양이의 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고양이의 꾹꾹이, 즉 앞발로 번갈아가며 꾹꾹 누르는 행동은 집사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죠. 이 행동의 기원은 아기 고양이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기 고양이들은 어미 젖을 빨 때 젖이 더 잘 나오도록 어미의 배를 꾹꾹 누르곤 했습니다. 즉, 꾹꾹이는 어미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최고의 편안함과 안정감, 그리고 행복감의 표현인 셈입니다. 다 자란 고양이가 집사에게 꾹꾹이를 한다는 것은 집사를 어미 고양이처럼 여기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집사의 뱃살이 좀 아플 수는 있지만요. 이건 고양이가 우리를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원초적인 행동입니다. 혹시라도 꾹꾹이를 할 때 발톱이 나와 아프다면 절대 고양이를 혼내지 마세요. 그건 최고의 애정 표현에 대한 거절이니까요. 대신 담요를 깔아주거나 주기적으로 발톱을 관리해주는 것이 현명한 집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마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고양이가 주인을 알아본다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꼬리 언어에 있습니다. 고양이의 꼬리는 감정을 나타내는 아주 정직한 안테나와도 같죠. 특히 집사를 만났을 때 꼬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 돌아왔을 때 고양이가 꼬리를 수직으로 꼿꼿이 세우고 다가온다면 그건 최고의 반가움과 친근함의 표시입니다. 마치 물음표 모양처럼 끝이 살짝 구부러져 있다면 집사, 반가워. 오늘 뭐 재미있는 일 있었어? 라고 말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다리나 몸에 자신의 꼬리를 살며시 감는 행동은 강한 유대감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꼬리를 바닥에 대고 탁탁 치거나 털을 바짝 세우고 있다면 불편하거나 화가 났다는 신호이니 이럴 땐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고양이는 꼬리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감정을 표현하며 우리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고양이의 꼬리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는 혼자 둬도 외로움을 안 탄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고양이도 집사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가 없을 때 분명히 우리를 그리워합니다. 이를 분리불안이라고 하죠. 물론 개처럼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하울링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고양이 나름의 방식으로 분리불안을 표현합니다. 집사가 외출 준비를 할 때부터 유독 야옹거리며 따라다니거나 현관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행동,
집사가 돌아왔을 때 과도하게 몸을 비비거나 울음소리를 내는 것 등이 그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집사의 물건에 소변을 보거나 과도한 그루밍으로 털이 빠지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나를 혼자 두지 마 라는 고양이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주거나 외출 전후로 충분한 스킨십과 놀이를 통해 안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양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존재와 떨어져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감성적인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양이가 내는 갸르릉 또는 골골송 소리는 흔히 만족스러울 때 내는 소리로 알려져 있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집사의 무릎 위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맛있는 간식을 먹을 때 내는 골골송은 행복의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의 골골송은 25,150Hz 사이에 저주파 진동을 만들어내는데 이 진동은 뼈의 밀도를 높이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은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치유하기 위해 골골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즉, 나 지금 아파요,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어미 고양이와 아기 고양이가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소통 수단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다가와 몸을 비비며 골골송을 부른다면 그건 여러분을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는 존재로 생각하며 너와 함께 있어 안정된다는 깊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고양이가 죽은 벌레나 장난감을 물고 와 우리 발밑에 툭 내려놓을 때가 있죠. 처음 겪는 집사님들은 기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선물이야 싶겠지만 이건 사실 고양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자 애정 표현입니다. 야생에서 어미 고양이는 아기 고양이에게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처음에는 죽은 사냥감을, 그 다음에는 기절한 사냥감을 가져다 줍니다. 즉, 고양이가 우리에게 사냥감을 가져다 주는 행동은 우리를 아직 사냥이 서툰 아기 고양이 또는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고 내가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이거라도 먹고 기운내 라고 챙겨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정말 눈물겨운 부정모정 아닌가요?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사냥을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직접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고양이가 이런 선물을 가져오거든 절대 소리 지르거나 혼내지 마세요. 대신 조용히 칭찬해주고 고양이가 보지 않을 때 살짝 치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당신은 지금 사냥의 명수에게 특별 과외를 받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렇다면 고양이들은 집사의 감정을 알아챌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고양이들은 인간처럼 언어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비언어적인 단서를 통해 우리의 감정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우리가 슬퍼서 울고 있을 때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과 축 처진 자세, 그리고 얼굴 표정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집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 곁에 앉아 있거나 몸을 비비며 위로를 건네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나고 기분이 좋을 때의 높은 목소리, 톤과 활기찬 움직임도 구분해냅니다. 2015년 오클랜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주인의 웃는 얼굴과 화난 얼굴을 구분할 수 있으며 주인이 웃는 표정을 지을 때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고양이들은 우리의 감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당신의 곁을 지키는 작은 심리치료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고양이는 과연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많은 집사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고 있습니다. 2019년 일본에서 발표된 한 연구는 이 사실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여러 단어들 사이에 고양이의 이름을 섞어서 들려주었는데 고양이들은 다른 단어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귀나 머리를 움직이는 등 뚜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사는 다묘 가정에서도 다른 고양이의 이름이 불렸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자기 이름이 불렸을 때만 반응했죠. 이는 고양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자신을 지칭하는 특별한 소리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불러도 대답을 안 하냐고요? 아까 목소리 파트에서 말씀드렸죠. 알아듣는 것과 대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나 부르네. 근데 지금 가기 싫다. 고 생각할 뿐입니다. 정말 한결같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 고양이는 바보라서 이름도 몰라 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은 다 듣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 연기하는 연기의 신일지도 모릅니다. 고양이와 개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주인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개들은 보통 꼬리를 격하게 흔들거나 얼굴을 핥고 펄쩍펄쩍 뛰는 등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하죠. 그들의 표현 방식은 매우 직접적이고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훨씬 더 미묘하고 은은한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합니다. 조용히 다가와 다리에 몸을 세욱 비비거나 멀리서 눈을 천천히 깜빡여주거나 잠잘 때 굳이 내 옆에 와서 몸을 붙이고 자는 것 같은 행동들이죠. 이런 차이는 각 동물의 진화적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개는 무리 생활을 하며 리더에게 복종하고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지만 고양이는 독립적인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감정을 절제하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애정 표현은 마치 찾아봐, 내가 숨겨놨어 하는 보물찾기와도 같습니다. 그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의미를 알아챌 때 집사들은 더 큰 기쁨과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고양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준 사람이나 반대로 부정적인 경험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일 맛있는 간식을 주고 부드럽게 쓰다듬어주고 재미있게 놀아준다면 고양이는 여러분을 행복과 안정감을 주는 존재로 기억하고 깊은 신뢰를 쌓게 됩니다. 반대로 고양이를 거칠게 다루거나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던 사람은 위험하고 피해야 할 존재로 기억하고 경계하게 되죠. 고양이의 기억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감정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갔던 이 동작만 봐도 기겁을 하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동작과 병원에서의 불쾌했던 경험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여러분과 고양이의 모든 상호작용은 고양이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여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매일매일 긍정적이고 행복한 기억을 선물해 준다면 여러분은 고양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기억될 것입니다. 혹시 고양이가 잠을 잘 때 굳이 여러분의 머리맡이나 가슴 위 또는 다리 사이에서 자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이건 고양이가 여러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잠을 자는 시간은 동물에게 가장 무방비하고 취약한 순간입니다. 그런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몸을 여러분에게 기꺼이 맡긴다는 것은 나는 너를 100% 신뢰한다. 네 곁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심장 소리가 들리는 가슴팍이나 온기가 느껴지는 머리 맡은 어미 고양이의 품을 연상시켜 고양이에게 최고의 안정감을 주는 장소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채취가 가장 강하게 나는 곳이기도 하죠. 자신의 안전기지이자
가장 사랑하는 존재의 냄새와 온기를 느끼며 잠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때문에 집사는 밤새 가위에 눌리거나 움직이지도 못하고 불편하게 자야 할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 정도 불편함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만큼 이것은 집사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집사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루밍, 즉 털을 핏는 행동입니다. 고양이가 집사의 손이나 팔, 머리카락을 핥아줄 때 아이고 까끌까끌해 하면서 손을 빼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이건 고양이의 깊은 애정 표현을 거절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 세계에서 서로의 털을 핥아주는 알로그루밍, 알로그루밍은 매우 친한 사이에서만 하는 행동으로 강한 유대감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자신의 침, 즉 냄새를 묻혀 너는 내 가족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최고의 의식인 셈이죠. 고양이가 여러분을 핥아준다는 것은 여러분을 자신의 가족 또는 같은 무리로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고양이의 혀는 돌기가 있어서 까끌까끌하고 아플 수 있지만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이 고양이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쁘게 받아들여 주세요. 고양이의 까칠한 혀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사랑의 표현이니까요. 고양이는 변화를 싫어하는 매우 루틴한 동물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장소에서 잠을 자고 정해진 시간에 우다다를 하죠. 그리고 이 루틴의 중심에는 바로 집사가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집사의 생활 패턴을 귀신같이 꿰뚫고 있습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 출근 준비를 하는 분주한 소리, 퇴근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등 집사의 하루 일과를 모두 파악하고 자신의 행동을 거기에 맞춥니다. 아, 이제 곧 집사가 일어나서 밥을 주겠군. 이 시간이면 집사가 퇴근해서 놀아주겠지 하고 예측하는 거죠. 고양이가 특정 시간에 유독 보채거나 애용거리는 것은 바로 이 루틴에 기반한 행동입니다. 그들에게 집사는 단순한 동거인이 아니라 자신의 안정적인 일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고양이에게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시계이자 예측 가능한 평화를 주는 등대와도 같은 것입니다. 간혹 고양이가 여러분이 쓰던 물건, 예를 들어 옷이나 수건, 베개 위에 앉거나 눕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고양이들은 집사의 채취가 강하게 남아있는 물건에서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양이에게 냄새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자 심리적 안정제 역할을 하죠. 집사가 외출해서 곁에 없을 때 집사의 냄새가 묻어있는 물건에 몸을 비비거나 그 위에서 잠을 자면서 분리불안을 해소하고 안정감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엄마 냄새가 나는 이불을 껴안고 잠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 빨래하려고 벗어둔 옷 위에 고양이가 떡하니 앉아있더라도 너무 구박하지 마세요. 그 녀석은 지금 여러분의 향기를 맡으며 우리 집사 최고야라고 느끼는 중이니까요. 오히려 고양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냄새가 묻은 낡은 티셔츠 하나쯤은 기꺼이 양보해주는 것이 진정한 집사의 미덕이 아닐까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고양이는 정말 주인을 알아볼까? 정답은 그렇다를 넘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소리, 얼굴, 냄새, 감정, 심지어 하루 일과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놀라운 관찰자들입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개처럼 직접적이지 않고 고양이 특유의 은밀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날 뿐이죠. 고양이에게 우리는 주인이라는 수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엄마 고양이였다가 때로는 사냥이 서툰 아기 고양이,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자신과 동등한 아주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입니다.
우리가 고양이의 언어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들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의 세계에 들어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캔 따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 생명체의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고양이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그 시크한 표정 뒤에는 집사, 네가 내 세상의 전부야 라는 뜨거운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밤마다 침대를 빼앗기고 비싼 소파는 스크래쳐가 되고 컴퓨터 작업을 방해받아도 우리가 이 작은 폭군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들은 우리에게 가장 고양이다운 방식으로 가장 순수한 사랑을 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집사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우리 집 고양이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고양이가 여러분에게만 보여주는 가장 특별한 애정 표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자랑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고양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